안녕하세요. 집돈버 굿즈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지니너스 공모주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럼 내일 과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약 결과인데요. 증거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총 8,100억이 모집됐고 청약 계좌도 6만 5천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경쟁률이 162대 1. 저조한 수요 결과 대비 청약 참여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지니너스처럼 수요 결과가 안 좋았었던 그런 공모주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증거금이 많이 들어와도 2천원에서 3천억 정도였었고요. 반면 지니너스는 8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다른 곳보다도 3배 이상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니너스가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수요 결과가 부진했던 공모주들이 수익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프롬바이오가 최고 34%가 나왔고요. 차백신도 35%, 아이패밀리 SC도 28%의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니너스도 상장일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모가 하단보다 19% 할인된 2만원으로 공모가도 확정을 했었죠. 케이카는 모집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할인을 했어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프롬바이오나 아이패밀리 SC는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니너스에 대한 기대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니너스 상장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최종 기간의 확약이 나왔는데요. 의무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과 큰 차이 없이 여전히 낮게 나왔습니다. 1.7%였고요. 그래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1.5%로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통 가능 물량의 구성을 보면 기존 주주가 14%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투자 조합이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이 투자 조합들이 보유한 물량의 69%가 보호 예수로 걸려 있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의 2배나 많은 지분이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기 때문에 상장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들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좀 되더라도 기존 주주의 매도는 상장일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소식은 우리 사주 조합도 미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물량은 34,000주로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회사 직원들은 주가가 더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니너스의 수익이 좀 기대가 되는 이유는 기존 바이오 공모주들의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올해 7월 이후 상장한 바이오 공모주들을 보면 AB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수익이 났습니다. AB온은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라서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요. 유통 물량이 무려 60%가 넘는 공모주였죠. 그리고 지니너스는 AA 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공모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니너스는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을 때의 케이스인데요. 지난번 케이카가 상장하면서 시초가가 마이너스 10%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까지 조금씩 회복하더니 공모가 수준까지는 갔습니다. 그 이유는 종가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리파인 사례도 보겠습니다. 역시 시초가가 마이너스 10%로 출발했고요. 그런데 K카처럼 추가 상승하는 추세는 없었고 오히려 이때가 가장 최고가였었고 이후에는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는 공모가보다 32%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 두 곳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이렇게 낮게 출발을 했고 최대 수익은 공모가 정도로 K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하락하면서 장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하게 되면 저는 빠른 손절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매도라기보다는 그래도 최소 10시를 넘기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초가 상승 출발하는 케이스인데요. 먼저 프롬바이오는 시초가가 7%로 공모가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간 주춤하더니 10시 30분까지 무섭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당일 최고가가 나오면서 최고가는 수익률 34.7%를 찍고 마감까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도 시초가가 6%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더니 오후 늦게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해 줬고요. 그리고 최고가는 12시 2분경에 수익률이 35%로 높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밀리 SC인데요. 이 공모주는 정말 예상외로 높은 시초가로 출발을 했었어요. 공모가보다 15% 상승한 28,650원이 시초가가 나왔고요. 그 이후 1분 내 최고가에 도달하긴 했지만 이후에는 크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9시 20분 정도까지는 높은 주가를 유지해 줬고요. 앞서 두 개 공모주보다는 흐름이 빨리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시초가 상승 출발했던 케이스를 보면 최대 수익은 약 30%로 세 공모주 모두 비슷했습니다. 반면 최고가 시점은 각각 모두 다른 시간대에 나왔었고, 그리고 최고가 도달 후에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케이스들로 보면 목표가는 저는 30%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니너스의 최고가 시점은 예측이 어렵겠지만 결국 30%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고, 이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너스 상장일에 대한 전망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장일은 100% 예측이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